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5,883명으로 월요일 기준 14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지만 일주일에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을 주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파력이 강한 BA.2.75, 일명 켄타우로스의 네 번째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 당일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동안 허용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오늘부터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원숭이 도창에 대한 위기 상황 평가 회의를 열고 조치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도창에 대해서 최고 단계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중국이 독자 개발 중인 우주정거장 텐공의 첫 실험실 모듈인 원텐을 발사했습니다. 텐공은 핵심 모듈 텐허와 두 개의 실험실 모듈로 구성되는데 오늘 10월 또 다른 실험실 모듈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천 번 기름을 떠내도 계속 쓸 수 있는 친환경 뜰채를 개발했습니다. 친환경 소재의 식충식물의 선모를 모방한 나노 선모를 적용했는데 뜰채 하나로 하루 1톤 규모의 기름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으로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2만 9천여 명 중 3만 5,883명입니다. 월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4월 18일 이후 14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에 비해서 1.37배 증가에 그쳐서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배 느는 더블링 현상을 주춤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3만 5,540명, 해외 유입 사례가 34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명 중 144명이고 하루 새 17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가 2만 4,890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세부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의 네 번째 감염자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BA.2.75 변이 감염 환자 1명이 추가 확인돼 현재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환자는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충북의 20대로 지난 13일 확진돼 자택 치료 후 20일에 격리 해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환자가 지난 7일 확진된 충북의 켄타우로스 감염자의 지인이며 공항에서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동안 허용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금지됩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0시 기준 신규 환자 65,433명, 일요일 기준으로는 14주 만에 최다 수치로 사흘 연속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 수는 333명. 한 달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엔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427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며 입국 방역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입국 뒤 3일 이내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입국 1일차 당일에 받아야 합니다. 밤 늦게 도착하는 비행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입국 다음 날 검사까지 인정됩니다. PCR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자택이나 숙소 대기가 권고됩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택이나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검사센터에서 검사받기가 권고되는데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정부는 유행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강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입국 전 검사도 현재는 신속 항원 검사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PCR 음성 확인서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동안 허용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집니다. 입소자의 외출 외박은 필수 외래 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됩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PCR 검사도 강화돼 요양병원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에만 검사가 면제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BA.5 변이가 급속히 퍼지면서 하루 13만 명 감염자가 나오고 있지만 방역 조치를 강화하긴커녕 점점 더 완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행사에서도 이미 방역 조치가 사라진 지 오래여서 바이든 대통령의 확진도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달 초 열렸던 자유의 메달 수여식.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영예로 스포츠 스타, 정치인, 노동운동가 등 16명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메달을 수여하며 악수하고 포옹하고 볼에 키스도 했습니다. 수상자 가운데는 코로나 고위험군인 8, 90대 고령층도 여러 포함돼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 바로 전날 매사추세츠에서 열린 행사장에서도 노마스크로 참석자들과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국가 원수 참석 행사에서조차 방역 조치가 사라진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리스 부통령과 딜런 부비서실장, 장페이르 대변인 등 주변 인물들이 줄줄이 코로나에 감염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확진도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며 4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덕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This virus is going to be with us forever. It's really, really important that people build up their immunity against this virus. 미국에선 공식 집계된 확진자만 하루 13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실제 감염자는 최대 10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BA.5 변이가 최근엔 전체 감염자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에선 위기경보를 더 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10월까지 연장했지만 주별로는 위기경보를 대부분 해제해 50개 주 가운데 12곳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 국민 4차 백신 접종 계획을 잠시 중단하고 BA4, BA5 등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적인 백신 개발을 서두를 것을 제약사에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원숭이 도창에 대한 위기 상황 평가 회의를 개최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국내외 원숭이 도창 발생 상황과 WHO, 세계보건기구의 보건 위기 상황 선포를 고려해서 이번 주 중에 위기 상황 평가 회의를 열고 조치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원숭이 도창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서 출입국자 대상 안내를 확대하고 입국검 역시 발열 기준을 강화했으며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약을 배포해 원숭이 도창 진단 검사 체계를 지자체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농촌 봉사활동이죠. 최근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긴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로 농촌마다 반가운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홍상욱 기자가 농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밭고랑 사이사이마다 자리 잡은 대학생들. 비가 오는 궂은 날씨도 농촌 봉사활동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요령은 없지만 열정은 한가득. 땅속 깊게 뿌리내린 잡초는 아무리 당겨도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생소한 밤매기에 팔과 다리, 허리까지 저리지만 포기는 없습니다. 힘든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하면서 되게 뜻깊고 또 되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꿋꿋이 하시니까 되게 그런데 책임감이 가장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농촌 봉사활동. 농부는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학생들이 손자, 손녀만큼이나 반갑습니다. 이 친구들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일손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너무 좋았어요. 대충 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기특한 학생들, 이번엔 특별한 선물도 직접 준비했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선물 세트. 간단한 부식거리부터 부채와 토시, 해충 기피제까지 알차게 담았습니다. 벌레 많으니까 나가기 전에 뿌리시면은 벌레가 근처에 안 그리게. 뜻밖의 선물, 그리고 꼼꼼한 설명까지.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영을 못 가가지고 시장에를. 그러니까 시장 너무 멀고 덥고. 그래서 이건 못 사왔어.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아이고. 나중에 또 쓰시다가 해시면은 또 쓰시라고. 코로나19 이후 일손 부족이 더 심해진 농촌. 때마침 재개된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이 가뭄의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네, 올여름 더위는 지구촌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불볕 더위는 유럽을 넘어서 미국과 중국, 아랍 지역까지도 펄펄 끓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루턴 공항에서 한동안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활주로가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 영국 날씨 기록을 갈아치운 날 생긴 일입니다. Our flight literally got taken off the board and we only found out from the app that our flight was cancelled. 거센 산불로 집 한 채가 순식간에 탔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더위 식힐 곳이 없고 미지근한 물만 마실 뿐입니다. This heat is crazy. Seen a lot of people pass out with this heat. 가뭄까지 겹친 라스베이거스는 천연 잔디를 없앤 데 이어서 주택 수영장 크기를 55제곱미터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원래 더운 나라로 알려진 이라크도 올해는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방울을 뿜어내는 선풍기 앞을 떠날 줄 모릅니다.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بس هالفترة هاي أقل 5-10 سنوات يعني حر فظيع مش هنتهي شيء حر يعني أول شيء هو سبب الجفاف. 지구촌 이상 고온 현상은 앞으로 열흘가량은 계속될 거란 예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 변화가 폭염의 잔혹성을 키웠다고 진단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에어컨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4만 5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 관련 불만 신고가 지난 5월 대비 10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인터넷 교육 서비스와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상담도 각각 51%, 28% 늘었습니다. 에어컨과 관련해선 냉방 기능이 고장나 수리를 요청했지만 지연됐던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는 업체 폐업 시 환급 방법을 문의하는 상담이,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불만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이른 무더위가 농산물 출하량에도 타격을 미치면서 다음 달까지 배추와 무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번 달 배추 10kg 평균 도매가는 평년 동월 대비 80% 오른 13,5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일 농업관측센터가 예측한 이번 달 평균 배추 도매가보다 28.6% 오른 수치입니다. 관측팀은 고온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중하순에 출하되는 배추 작황이 부진하면서 다음 달 도매 가격도 평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달 무 20kg 기준 도매가는 평년 동월보다 45% 오른 17,000원 내외로 관측됐고 출하량은 17.5% 줄어 다음 달 도매 가격도 지난해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을 추진하는 중국이 어제 오후 첫 실험실 모듈인 원텐을 발사했습니다. 중국 유인우주국은 오후 2시 22분쯤 하이난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원텐을 운반 로켓인 창정5 야호 3호에 실어 발사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로켓 발사 후 약 8분 뒤인 3시쯤 원텐과 로켓이 성공적으로 분리돼 예정 궤도에 진입했다며 발사가 원만히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주정거장 텐궁은 우주 비행사 6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제작됐는데 핵심 모듈인 테너와 2개의 실험실 모듈로 구성됩니다. 테너는 지난해 4월 발사했으며 또 다른 실험실 모듈 멍테는 오는 10월 발사되면 중국 우주정거장의 T자형 구조가 완성됩니다. 네, 선박 좌초나 침몰 등의 해양 사고로 인해서 기름이 유출되면 대부분 흡착포와 오일 펜스를 이용해 방제 작업을 하죠. 하지만 흡착포는 기름을 흡수하지 못하고 일회용이라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식충식물의 선모를 모방해서 수천 번 기름을 떠내도 계속 쓸 수 있는 친환경 뜰채를 개발했습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던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 지난 2020년 일본 화물선 좌초로 1000톤이 넘는 기름이 유출되면서 환경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때 유출된 기름은 점도가 높은 저유황류.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부터 모든 선박에서 저유황류만 쓰도록 했는데 차가운 해수와 만나면 쉽게 굳어 기존 방제 장비로는 기름 회수에 어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끈적끈적한 기름도 쉽게 떠서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뜰채를 개발했습니다. 점도가 높은 저유황류가 바다에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기존 흡착포를 이용하면 겉면에만 묻어날 뿐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번에 개발한 뜰채를 이용하면 물이 빠지고 기름만 쉽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뜰채에는 곤충을 잡는 식충식물의 채집 원리가 적용됐습니다. 주머니 형태의 식충식물 표면에는 긴 선모가 있는데 이 선모는 물을 흡수한 뒤 수막과 비슷한 두껍고 단단한 물층을 만들어 곤충이 쉽게 미끄러지게 합니다. 연구진은 친환경 소재인 셀룰로스 소재에 식충식물 선모를 모방한 나노 선모를 적용해 뜰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뜰채는 물은 통과하고 기름만 떠낼 수 있는데 나노 선모에 의해 형성된 물층 덕분에 뜰채 표면에서 기름이 쉽게 분리돼 수백 번 사용해도 성능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연구진이 해경과 함께 실험해본 결과 하루에 1톤 규모의 저유황류를 뜰채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식충식물의 그 윤활층 위에 기름이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또 쉽게 기름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점도의 경우에는 기름이 잘 떨어지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원리들을 기름을 회수하는 일에 활용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뜰채뿐 아니라 해양 기름 제거용 장갑이나 작업 의류 등에도 개발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양에서 기름 회수를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나노 선모 구조를 적용한 기계 개발 등 후속 연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글로벌 IT 공룡의 갑질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유료 앱을 팔 때마다 수수료 30%를 내라는 건데 가입자 4,700만 명의 카톡이 국내 업체 대표격으로 저항해봤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도 이승윤 기자입니다.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유료 애플리케이션, 앱을 구매할 때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합니다. 구글은 이때 앱 제작 업체에서 판매가의 15에서 3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이른바 인앱 결제입니다. 구글에서 강제로 이제 자기네들 플랫폼만 사용하게 해서 인앱 결제를 하는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다른 플랫폼도 사용할 수 있게 좀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수수료가 비싼 편이지만 구글의 논리는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보안성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결제 시스템도 있습니다. 아웃링크라는 건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이 컨텐츠 업체가 별도 웹페이지에 만든 자체 결제 시스템입니다. 업체는 수수료를 구글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아웃링크로 연결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은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모티콘 구매가 많은 카카오톡입니다. 카톡은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에 반기를 들었지만 결국 2주 만에 백기를 들고 자사의 아웃링크를 삭제했습니다. 다양한 결제 옵션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제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 같은 다른 앱마켓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점유율이 80%를 넘어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수료를 내지 않았던 업체들은 구글이 왜 갑자기 정책을 바꿨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수수료만큼 콘텐츠 이용료가 오르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항변합니다. 소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불만을 갖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화살을 이런 어떤 그 서비스 제공자나 창작자들에게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 자체가 위축이 되고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 자체가 발목이 잡히게 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조사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여부를 별도 조사 중이고 경찰에는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글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수수료 갑질 논란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나팔고동은 국내에 서식하는 고동 종류 가운데 크기가 가장 크고 무늬가 아름다워서 예로부터 소집가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현재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종이란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홍도 인근 수심 20m 바닷속. 나팔고둥이 빨강 불가사리 옆으로 다가가더니 다리를 꽉 움켜잡습니다. 육중한 껍데기로 불가사리를 누르고 서서히 몸을 빨아들입니다. 나팔고둥이 불가사리를 섭취하는 데 걸린 시간은 3시간. 바다 사막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으로 하루에 한 마리 이상을 사냥합니다. 저소 생태계의 포식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불가사리류의 거의 유일한 천적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이제 먹이 사슬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고둥은 폐각 모양이 예쁘고 무늬가 독특해 예로부터 실내 장식용으로 인기가 많았고, 조선 왕조 땐 궁중악대인 취타대의 나팔로도 쓰였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채집과 연한 생태계 오염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자 지난 2012년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서식지인 남해안 일부 주민들이 나팔고둥을 소라와 헷갈려 무단 채취해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거문도의 한 횟집에선 횟감으로 쓰이기 직전 발견돼 자연 방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기 어민 간담회와 주요 서식지 주변 입간판 설치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멸종 위기 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팜플렛이나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나팔고둥 서식지를 되살리고 개체수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유류세 7% 추가 인하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전국 주유소 중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229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는 20%, 경유 가격을 178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컨슈머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은 휘발유 유류세를 7% 추가 인하하면 리터당 57원이 인하돼야 하고, 국제 휘발유 가격 인하분인 172원까지 더해서 리터당 229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는 전체 20%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유의 유류세 인하를 반영해서 실제 178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는 전체의 13%였습니다. 네, 광활한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그 우주만큼이나 다양한 궁금증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천문학의 체계를 완성해가는 단체가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천문학 분야 세계 최대 국제기구인
국제천문연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